오늘은 편두통 환자분들이 코로나 백신 접종 전에 알아야 할 점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재영 의사생활의 신경과 전문의 손재영입니다. 요즘 코로나 백신 주사를 맞고 난 뒤에 두통이 발생했거나 혹은 원래 있던 편두통이 악화되었다고 병원에 오시는 환자분들을 자주 만나고 있습니다. 특히 평소에 심한 편두통이 있는 분들은 바이러스 감염이나 백신에 의한 증신 이상 반응이 심한 편두통을 발생시킬 수 있다는 것을 대부분 알고 계시며 이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십니다. 사실 저도 편두통이 있어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기 전에 조금 걱정을 하고 미리 예방적으로 복용한 약을 처방받았습니다. 오늘은 편두통 환자분들이 코로나 백신 접종 전에 알아야 할 점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코로나 예방접종 이후에 두통, 피로, 근육 통증, 오심의 이상 반응은 자주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55세 이하의 여성에서 더 자주 발생합니다. 빈도를 보면 55세 이하에서 이러한 전신 이상 반응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서 대략 45%, 화이자 백신에서는 20% 발생하였고 55세 이상에서는 각각 30%, 10%씩 나타나고 있습니다. 양생 백신의 경우에도 이러한 이상 반응이 대략 40%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부작용으로 발생한 두통, 발열, 피로, 근육 통증이 곧바로 편두통의 유발 원인이 되어 아주 심한 편두통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부작용은 1일에서 2일 정도 지속되고 이 시기만 지나간다면 대부분 저절로 없어집니다. 전신 부작용이 나타난다면 이는 내 몸에서 백신으로 인한 면역 반응이 잘 나타나고 있구나 라고 판단할 수 있으니 이러한 부작용 때문에 백신 접종을 꺼릴 필요는 없습니다. 특히 이러한 부작용은 절대로 우리 몸에 악영향을 길게 미칠 수는 없으니 발생하더라도 안심하시고 이에 대한 대처를 하시면 됩니다. 물론 제 외래에도 코로나 예방접종 이후 한 달 이상 지속되는 심한 편두통을 호소하는 분이 계시지만 이런 경우는 아주 드뭅니다. 대부분의 환자분들은 백신 접종 이후 편두통이 나타나도 적절한 약물 치료 혹은 신경차단술 등의 치료에 잘 반응하며 72시간 안에 잘 조절됩니다. 이렇게 백신의 부작용은 그다지 심하지도 않고 나타난다 하더라도 쉽게 치료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이 되는 경우 중증으로 진행하거나 혹은 사망까지 이를 수 있는 상황이라면 하루라도 빨리 이에 대한 집단 면역을 가지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그래서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편두통이 심한 분들도 코로나 예방접종을 하시는 것을 저는 병원에서 상담시 권해드립니다. 혹시라도 첫 번째 백신 접종을 했을 때 아주 심한 두통이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두 번째 백신 접종을 미루시거나 취소하지 마십시오. 두 번째 백신 접종까지 시행해야 항체 행성률이 더욱 상승되어 우리의 몸은 코로나에 대한 면역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백신 접종보다 두 번째 백신 접종을 할 때 이러한 부작용이 더욱 심하고 빈번하게 나타날 수 있지만 대부분 48시간 안에 사라지는 일시적인 증상이라는 걸 명심하시고 한 번 더 용기를 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백신 접종 전후에 두통 발생 시 편두통 약물 복용이나 진통제 복용은 어떻게 할까요? 이에 대해서는 의사들마다 의견이 조금씩 다를 겁니다. 최근 발표된 논문에는 타이레놀이 아닌 진통제, 즉 엔세이드라고 약국에서 구할 수 있는 약물은 백신 접종 이후의 면역 생성에 악영향을 줍니다. 이러한 엔세이드 진통제에는 항염증 작용이 있어 백신 접종 이후에 염증 반응을 방해하여 항체 생성률을 저하시키기 때문입니다. 저는 환자분들에게 백신 접종 전후 하루 정도는 이부프로펜과 같은 진통제 복용을 하지 않도록 합니다. 예방접종 이후 편두통이 발생 혹은 악화가 되는 경우 가능한 아스타미노펜, 즉 타이레놀을 복용하는 것이 낫습니다. 물론 타이레놀만으로 조절이 안 되는 편두통이 대부분이라서 이런 경우 백신에 영향을 주지 않는 편두통 관련 약물을 같이 복용하는 것이 낫습니다. 동시에 수분 섭취를 충분히 하는 것이 두통에 도움이 되고 혹시라도 심한 경우에는 병원에서의 수액 치료가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편두통과 관련해서 환자분들이 자주 물어보시는 질문이 있어 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만성 편두통으로
보톡스 치료를 받고 있는데 이런 경우 코로나 백신 접종은 어떻게 할까요? 정확한 임상 연구는 없지만 자금 기준을 고려할 때 코로나 백신이 보톡스의 효과를 줄일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보톡스 주사 치료를 가능한 백신 전후 2주 동안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행히 보톡스 주사는 3개월 정도마다 시행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날짜 조절은 쉽게 가능합니다. 간혹 미용적으로 필러를 하신 분에서 백신 접종 이후에 필러를 맞은 주위가 붓는 증상이 생겨서 혹시나 보톡스에도 이러한 증상이 생기는지 묻는 분도 계십니다. 보톡스는 필러와 달리 이런 증상은 생기지 않으니 안심하시면 됩니다. 엠겔러트라는 CGRP 항체 주사를 매달 맞으시는 분은 코로나 백신 접종을 어떻게 할까요? 보톡스 치료와 마찬가지로 코로나 백신이 편두통 항체 주사 효과를 떨어뜨릴 것 같다는 보고는 있지만 이에 대해서도 임상 연구나 이와 관련된 연구는 없습니다. 저희 병원에서는 코로나 예방접종 전후 며칠간은 편두통 항체 주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편두통 항체 주사는 한 달에 한 번 시행하기 때문에 날짜만 잘 조율한다면 코로나 예방접종과 날짜가 겹치는 것을 피할 수 있으니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 백신 접종 계획을 담당 의사 선생님과 상의하시면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엔세이드 진통제가 아닌 다른 편두통 약제는 어떻게 할까요? 편두통에 주로 사용하는 트리탄 계통의 약물과 카페인과 에르고타민이 결합된 약물이 코로나 백신의 효과를 줄인다는 보고는 없고 이와 관련된 임상 연구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약물의 기준을 볼 때 코로나 백신과는 관련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백신 접종 이후에 바로 편두통이 발생하는 경우 먼저 아세토아미노펜, 즉 타이레놀을 고용량으로 복용해 보시고 그래도 편두통이 호전되지 않는다면 편두통 관련 약제를 복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편두통 예방치료제를 매일 복용하는데 코로나 백신 접종 시 이 약제를 복용해도 될까요? 편두통 예방약제로 주로 사용하는 약물에는 베타 차단제, 칼슘 채널 차단제, 항경련제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약제는 코로나 예방접종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예방접종 스케줄과 관계없이 계속 복용하시면 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이후 지속적으로 심한 두통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데 코로나 예방접종 이후에도 이러한 두통이 발생할 수 있을까요? 원칙적으로 코로나 백신에 의해 발생하는 두통은 대부분 일시적이라 오래 지속되지 않고 치료가 힘들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간혹 백신 접종 이후 두통이 72시간 이상 혹은 한 달 이상 지속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저희 병원에서도 코로나 예방접종 이후 계속되는 약물 치료, 후두신경 차단술 등의 치료에도 한 달 이상 지속되는 두통으로 고생하는 분이 딱 한 분 계십니다만 현재는 거의 다 회복이 된 상태입니다. 저는 이러한 위험성보다는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위험성이 훨씬 높으며 설사 긴 시간 지속되는 두통으로 고생을 하더라도 코로나 면역을 형성하는 것이 더욱 이득이 많다고 판단합니다. 오늘은 편두통 환자분들이 코로나 예방접종 시에 알아야 할 점들과 고려해야 될 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결론적으로 코로나 예방접종 시 편두통이 악화될 수는 있지만 이는 일시적이고 대부분 회복이 가능하니 이러한 점 때문에 코로나 예방접종을 미루지 않는 게 낫습니다. 혹시라도 엠겔러티나 보톡스 치료 등을 시행하는 분들은 접종 스케줄을 이런 치료날과 겹치지 않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에 대비하여 복용할 타이레놀을 미리 준비해 놓으시길 추천드립니다. 하루라도 빨리 코로나 바이러스의 팬데믹 상황이 해결되기를 기대하며 모든 분들이 건강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